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제리입니다. 아, 제리님 너무 예. 오랜만 아닙니까? 너무 오랜만이고 새해에 대해서 첫 얼굴을 뵙는 자리라서 너무 반갑고. 아니, 새해가 됐는데 네. 1년을 거꾸로 드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급칭찬을 해주시니 네. 또 맛받아서 민주님께서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표정도. 맛받아서라는 말을 안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렇게 네. 네, 아니 진짜 표정이 뭔가 엄청 좋은 일이 있으신 건가요? 너무 좋은 일이 있으신 거. 아,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올 초부터.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그냥 놨나 봅니다. 아, 네,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인지 네. 너무 표정이 좋아 보이셔서 저는 진짜 가득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일 가득 생기실 거예요. 예. 네. 아니 근데 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30대가 되고 좀 뭔가 쪼달리는 그런 느낌을 받다가 이제 30대에 확 들어오니까 뭔가 모를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아, 내가 이제 이 나이 때까지 살아남았구나. 아, 앞으로 좀 힘들진 않겠구나. 이런 묘한 안정감이 생겨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와, 잘 살아나고 계신 민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인생 레코드. 네, 그럼 90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90번째면 저희가 몇 살이죠? 90번째면은 죄송합니다. 한 환갑쯤 돼야 될 것 지금 제가 40번째로 안경을 와서 죄송합니다. 40번째로 안경을 핑계로 대실게. 죄송합니다. 40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원별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김한별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제가 평소에 네네. 일기를 쓰거나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 뭔가 저희 인생을 이렇게 담아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우와. 좋은 의미를 담고 네네. 출연을 결심하게 됐어요. 야, 와. 역대급으로 준비된 와. 게스트 아닙니까? 너무 매끄러운 야. 답변. 근데 아니 보통은 왜 네. 뭐 그냥 뭐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 이렇게 하는데 와, 이분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와, 근데 감동이네요. 매일 일기를 쓰시고 하신다는 네. 게 또 이렇게 남기시는 거에 대한 의미를 또 찾고 계신 것에 있어서 저희를 왜 찾아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재밌고 소중한 추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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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한별님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름이 김한별이다 보니까 네. 마지막 글자를 따서 이제 애칭으로 좀 사람들이 별아 이렇게 별아.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네. 이름에 별이 들어가진 않는데 네. 너 참 별나다. 별나다. 한참 들었는데 음. 익숙하네요. 별나다. 별아. 그러면은 저는 뭐 있을까요? 만별은 또 뭐죠? 만별이. 예. 만별? 이제 친한 친구들이 네.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김한별 이렇게 부르잖아요. 김한별. 아, 근데 김한별을 또 빨리 말하다 보면 김만별이 돼요. 김한별. 음. 네. 김한별. 받침으로 김한별. 네네네. 또 김한별이 줄여들어서 만별아. 맞아요. 그럼 만별아. 별아 중에 혹시 어떤 거를 더 많이 들으시는지. 최근에는 별아라고 오. 많이 어. 들렸던 거. 별아. 근데 와, 저는 별아 하니까 되게 간지럽다 해야 되나? 되게 애기를 부르는 것 같은 아.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별아. 저희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별아 해볼까요? 그럴까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별아. 어머,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 네, 간지럽죠? 이상하세요? 네, 근데 간지러들었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별아 이렇게 부르는 게. 그래서 좋아해요. 네. 너무 아기자기하고. 그러면 또 간지럽게 불러주는 걸 좋아하시네요. 네. 네. 그럼 그럼 강아지 오늘 별아라고 부르는 것 부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왜 갑자기? 남이 간지러운 걸 그냥 못 봐요. 왜 이렇게 민주님께서 저는 질투를 김한자야라고. 하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강아지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김하나 어. 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별아님께서 자기소개를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저는 평소에 노래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음악에 되게 진심으로 이제 듣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노래 관련한 거라면 좀 뭐든 시도해 보려고 하는.
라디오를 네. 이게 좀 들어보거나 라디오에 대한 뭐 추억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이런 세대는 좀 먼 것 같은데 네. 없죠. 네, 없어요. 라디오라는 걸 알긴 아세요? 아, 알긴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나 뭐 만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져본 적은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야, 이제 진짜 이런 시대가 왔군요. 라디오를 만져본 그럴- 적이 없는 시대가.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몇 년생이신지 03년생입니다. 03년생이시면 그럴 수 있어요. 라디오 레버 돌려가지고 이렇게 주파수 맞추고 안테나 주파수가 뭔지도 모르실 수 있어. 할머니 집에 모형은 있었거든요. 모형. 작동이 되지 않는 고장난. 고장난. 그건 모형이 아니라 고장난 라디오. 모형은 고장난 그냥 모양을 따라한 거고. 약간 장식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라디오에 이제 달려 있는 안테나라 그러죠? 다음에 이거 라디오를 좀 빼보신 적은 알려줘야겠네요. 있으신지. 이렇게. 네,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거를 길게 늘릴수록 주파수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잘 맞춰지게 도움을 주는 거라서. 이 와이파이 이전에 음성을 어. 전달하는 전파가 있었습니다. 그 전파를 각각의 집에 아직도 살아 있어요. 네. 재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TV를 못 갖고 다니니까 조그마한 라디오를 가지고 이 재난 상황을 알려주고 소통하기 위해서 라디오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아마. 네. 그런 우리가 라디오를 사랑했던 세대가 네. 요즘은 이제 인터넷 라디오라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라던가 뭐 이렇게 유튜브로 한다던가 팟캐스트라는 어플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걸 설명해야 될 줄은 그럴 수 있어요. 몰랐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별님의 네. 인생을 아주 정성스레 네.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인생의 진행도가 이제서야 20%가 된 것 같아요. 20%.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에 대해서. 지금 23살이니까 성인이 된 지 막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사회생활도 경험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해야 진짜 행복한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서야. 와. 그래서 네. 아직 제가 나아갈 길은 한참 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행복한 날이 있지 네. 않을까. 와. 이게 되게 빨리 한 건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별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제 알게 됐어요.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일단 네. 네. 뭔가 내가 뭐를 해서 행복하고 뭐를 해서 슬프고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게 사실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60이 돼서 죽기 전까지 사실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뭐 100%든 몇 %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시게 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너무 축하드리고 그래서 20%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막 사회를 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20%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걸 해야 행복한 걸 아시게 됐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20%에서 기록해보는 한별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와, 아니 너무 기대가 돼요 벌써. 기대되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네. 아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벌써 떨리고 입이 막 지금 발음이 안 돼. 부담 주지 마시고. 아니 아까 그 멘트가 너무 마음에 꼭 와닿았어요.
어떤 멘트?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뭐 그런 거 알게 된 거를. 또 네. 이 F 감성을 예, 가지고 이거 계시네요. 완전한 F거든요. 네, 우리 스튜디오에는 이런 분이 꼭 예. 필요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 네. 네. 베스트 우리 장면 세 가지. 조금 특이하게 3위부터 한번 해볼까요? 3위? 네, 네. 이게 이분이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나열을 하는데 이분은 네네. 순위를 매겨놨어요. 오, 그러네. 네. 3위로 한번 가봅시다. 예. 3위. 네. 베스트 장면 3위. 어떤 게 3위. 있으실까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네. 2학년이었어요. 오. 2학년이었는데 친구랑 롯데백화점 옆에 그 롯데마트가 딸려 있잖아요. 네. 롯데마트에 그 아이쇼핑을 갔거든요. 아이쇼핑을 가서 막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 동물을 판매하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오. 그 코너를 갔는데 너무 햄스터들이 막 귀엽게 있는 거예요. 귀엽죠. 햄스터들. 진짜 조그만 너무 애들이 작고.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네.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친구가 야 강아지 키우고 싶다면 하나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집 그 부모님이 그렇죠. 부모님 집이니까 아직은. 동물 키우는 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관리도 잘 안 될 걸 이제 아셔가지고 그래서 네. 안 되는데 부모님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 부추기는 거에 등 떠밀려서 나도 동물 키우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됐지만 1시간을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 구매를 해버렸어요. 그 햄스터를. 근데 네. 집에 아무런 그 뭐 하우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네네. 또 그 막 자리에서 다 사고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친구랑 햄스터 집 꾸미기를 막 하면서 이름도 막 지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왔으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큰 사고를 쳤다 이랬는데 엄마랑 아빠는 상상도 못하니까 유리 깼나 뭐 했는데 막 불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네. 햄스터를 사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좀 키워도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 뭐 이미 구매한 거 어떡하겠냐. 다시 반품할 수도 없고 네. 한번 잘 키워봐라. 인생의 첫 반려동물인데 해가지고 예. 열심히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네. 아직까지 그 반려동물이라는 네. 개념이 없을 때니까 이제 맞아. 구매와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분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가족을 데리고 온다는 걸 맞아. 알게 되겠죠. 와, 그러면은 처음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구매를 해서 아이들과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맨날 지금도 아직 잘 자라고 있나요? 아니요. 햄스터 지금까지 수명이 잘하면은 저희 기네스북에 나옵니다. 그런가요? 한 2, 3년 햄스터가. 정도 되거든요. 수명이. 그렇구나. 네, 그때 이후로 한 2년 정도 살다가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장수 햄스터가 한 5년에서 10년 사이로 기록이 오. 있다고 하는데 그 품종이 좀 다른 네, 그런 햄스터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알게 됐고 햄스터 그렇게 짧게 사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보기는 많이 봤죠. 저도 이렇게 예. 너무 귀엽다.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부모님이 똑같이 동물 키우는 걸 싫어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성공을 하셨다니 그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마트에서 사온 햄스터가 이 건강이 2년을 조금- 산다 안 건강해요. 2년을 사는 건 그쵸. 기적입니다. 원래 펫샵에서는 농장에서 직접 데려와가지고 케어를 하는데 그 사람 손으로 타기까지의 기간이 좀 깁니다. 근데 마트에는 완전 새끼 때부터 데려오기 때문에 어미의 젖도 떼지 않은 상태에 최대한 작아야 잘 팔리기 때문에 좀 건강하지 않은 개체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그 개체를 2년 이상 키웠다는 거는 굉장히 그 와. 행복하게 산 거죠. 2년 동안 햄스터를 키우셨다니까 뭔가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키우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부모님이 싫어하셨잖아요. 네네네. 햄스터를.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간식도 주고 먹이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이게 약간 슬금슬금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와. 어머니가 맨날 아이고 이름이 톨이거든요. 네. 아이고 톨이 귀엽네 이러면서 그 처음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되게 싫어하셨는데 같이 좋아해 주시니까 되게 그 와. 장면이 귀여워 보였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어릴 때 부모님이 그런 거 키우는 거 별로다 했는데 지나가는 강아지 보면 그렇게 귀여워하셔. 맞아요. 왜 뭐지? 그러면은 왜 나 못 키우겠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걸 이제 직접 집에서 키우시면서 점점 어른이 이제 동물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걸 보시니까 그 키우시는 주인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냄새가 나거나 혹시 그런 건 없으셨나요? 아, 냄새 나죠. 그 톱밥을 갈아줘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 약간 그 소변 찌릉내 이런 거 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방을 들어오시면서 아, 냄새 난다. 왜 안 치우냐. 한별님 방에서 급하게. 키우셨구나. 아, 네. 어떠세요? 민주님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까지도 키우다가 이제 2년 좀 더 살았는데 그 최근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햄스터? 네. 저는 좀 5년 기준으로 5년 이내로 좀 꾸준히 데리고 왔고 나름대로 그 햄스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계속 햄스터 키웠습니다. 키워보셨구나. 네, 많이 키웠습니다. 한 10마리 넘게 키웠습니다. 와. 다 이제 한 마리만 딱 키우는 거거든요, 원래. 어. 2마리 놔두면 이제 싸움 나고 누구 하나 죽게 됩니다. 햄스터는 한 마리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개인주의 동물이라 독립개체구나. 독립개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 모르시고 짝짓기하고 애 낳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네. 가장 행복한 게 한 마리일 때. 저는 한별님 말씀 들으면서 몇 마리를 키우셨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 마리를 키우셨네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새끼 낳으면 답도 없습니다. 뭐 햄스터가 잡아먹는다 이런 서로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보거나 이렇게 막 제가 알아보진 않아서 네. 그런 이유 때문에도 한 마리를 키워야 되구나. 그게 원래 햄스터가 사는 곳이 모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래 사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면 모래 사육장을 관리하기 힘들고 그리고 사막에서 이제 처음에 데리고 온 개체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는 또 숨기도 용이하고 굴을 파가지고 살 수 있고 한데 톱밥은 굴을 파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검은 천을 덮어가지고 햇빛을 차단해 주는 건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물도 주고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빛을 차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전문이라기보다는 네. 저도 구글 검색해가지고 틀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10마리 이상 키우시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짝짓기 해본 애들은 초등학생 때 겪어봤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한 마리만 키웁니다. 와, 그럼 한별님 이렇게 키우시면서 뭔가 공부도 해보고 막 해보시기도 하면서 좀 점점 많이 아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햄스터에 대해서. 햄스터에 혹시 관해서 햄스터는 이런 동물이다.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 같다. 저는 제 경험상 좀 예민한 동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마냥 귀여운 아이들로만 봤는데 좀 예민한 구석이 있네요. 손을 이렇게 만지려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이렇게 킥 하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또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자주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아이들에게. 다른 분들 뭐 핸들링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자주 해주진 않았고. 네. 근데 이게 잠깐의 첨언을 드리자면 그 햄스터도 종이 굉장히 많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근데 햄스터 초기 성격을 결정하는 게 어미와의 보낸 시간이나 태어난 이후의 어떤 것들인데 근데 햄스터는 그 감각이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북이 같은 경우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동물인데 햄스터는 우리랑 비슷한 그 쥐로 많이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릴 때 젖을 빨리 떼버리면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지죠. 근데 햄스터 개체가 아까 말씀드린 펫샵에서 정상적인 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독립성이 어느 정도 생긴 이유기 때문에 제가 키우던 햄스터들은 그냥 배 까고 들어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핸들링 굉장히 잘 형성이 잘 돼 있는 애들이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초에 그 사람과의 핸들링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뭔가 저는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에피소드나 뭐 이런 추억일 것 같아요. 그냥 이미 나의 인생에서 처음 키워본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애가 뭐 예민하든 어떻든 모든 게 추억일 것 같고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절대 잊을 수 없는. 2년 동안은 키우시다가 보내실 땐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으셨나요, 그때는? 그때는 제가 집이 없을 때여서 대학교 기숙사를 또 예. 다녔을 때여가지고 전화로 그걸 들었거든요. 네. 또 기숙사에서 엄청 막 울고 그랬을 것 또 같아요. 사진 보고 막 울고 그때는 와 처음 내가 이렇게 내 애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보고 했던 거라서 너무 추억이 많으셨을 것 같고. 네. 그럼 이 이후로는 다시 재입양이나 그런 건 없으신 네, 건가요? 없어요. 아, 이때 이후로 뭐 한 번 더 동물을 같이 살아보고 싶다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야 그거 절대 쉽지 않다 하는 분이 있고 한 번 키우면은 계속 키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준님은 저도 쉽지 않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햄스터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한 동물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애였거든요. 또 제때- 다른 동물들 키워보셨나요? 저 강아지도 시도를 해보고, 근데 지금 부모님이 케어하고, 지금 저희 마지막으로 데려온 친구는 또 동물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또 거의 맡아서 키우고 있는데, 저는 애초에 동물을 잘 네. 키울 수 있는 그런 성향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배운 게 있다면, 그 동물을 데리고 와서 어떤 주인을 찾아주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떠민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떠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애초부터 제가 이거를 다 키우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그게 좋은 결과들이 주인 나쁘지가 않았어요. 항상. 음. 저희 집 그 본가에서 부모님이 기르는 친구도 예린이라고 있는데 오. 그 강아지가 오고 난 전과 이후에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 오. 네.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서로의 그 감정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오. 가족 간에. 네, 이게 황혼기에 오. 접어드는 부부가 네. 키울 것이 사라졌을 때 아. 느끼는 그 허탈감과 외로움, 빈둥지 그 증후군. 서로에 대한 예민함과 짜증으로 네. 서로를 탓하고, 근데 그 중심에 그 새로운 어떤 생명체가 하나 들어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그 목적이 돌봄의 생긴다는 대상이 게 생겨서. 네, 돌봄의 대상을 익숙하게 이렇게 이어주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 세대 분들은 또 감정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거나 뭐 이런 게 익숙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자랐을 때 그런 게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까지는 뭔가 그런 돌봄을 인위적으로라도 이어가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지금도 굉장히 그 서로가 하지 않던 보여주지 않던 모습들을 이제 강아지를 통해 보여주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집안에 어떤 얼어붙은 분위기가 있을 때도 항상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게 네. 있구나. 무조건 애교를 부리니까요. 네. 한별님 댁에서도 이 토리가 아마 그런 역할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약 그 자라오는 동안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또 키워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억지로라도 어. 어차피 이게 이제 T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 그 햄스터들은 저희가 안 데려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죠? 다만 마트에서 데리고 가는 건 네. 비춘 게 어. 마트에서 햄스터를 많이 데리고 가면 그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죽는 친구들이 더 늘어나고요. 매출이 안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마트에서는 좀 구입하시는 걸 지향하고 그 펫샵에서는 그래도 좀 책임감 있는 분들이 그 햄스터를 좀 잘 데려와서 잘 케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펫샵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펫샵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각자의 그 집으로 옮겨가지고 끝까지 키웁니다. 펫샵 주인들은 막 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펫샵에서 좀 잘 성장한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관계를 맺고 키우는 연습을 하면 그게 귀찮고 그러더라도 좀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덜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래도 사람이 한 명이 1대1로 케어해 주는 게 펫샵에서 여러 마리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보다는 환경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대조해 봤을 때 여러모로 좀 배움이 되지 않나. 네, 어쨌든 지금은 뭐 우리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도를 해보는 걸. 민주님 얘기 듣고 한별님이 이제 키워보신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사실 강아지를 많이 키워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햄스터도 혼자 지내는 게 괜찮다고 하니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강아지, 고양이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고양이는 초기에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당하죠. 네. 고양이는 우리가 모시는 거고요. 애초에 그래서 그런 집사라는. 애초에 그런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모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냥이라고 해도 자기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안 움직입니다. 훈련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죠. 토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햄스터는 그래도 이제 활동 범위가 작지 않습니까? 원래는 광활해야 되지만 그래도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초기에 성격 형성이 잘못되면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심을 많이 해야 되는 동물 중 하나고 그래서 햄스터 정도면은 좀 연습으로 괜찮을 것 같고 네. 나중에 또 같이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반려자가 생긴다면 그때는 강아지 정도를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먼저 키우기 전에 강아지를 키워보는 게 그리고 나중에 자라날 애도 강아지를 잘 키운 다음에 애가 생기면 그 애도 굉장히 그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강아지랑 이제 동물 얘기들 하다 보니 또 이제는 다시 넘어와서 네. 이제 한별님에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 네. 푹푹 빠지고 있었어요. 네. 2위로 올라가 볼까요? 예. 네. 2위 베스트 장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2위는 이제 중학생 3학년 때 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전 이걸 생각하면 아직도 막 웃기고 황당해서 생각이 자꾸 막 나요. 어떤 것일까요? 학교 생활을 평소랑 다름없이 그냥 잘 하고 있었어요. 네네. 하고 있었는데 눈에서 눈물이랑 코에서 막 콧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갑자기 눈에서 눈물 나고 코에서 콧물이 나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막 줄줄줄줄 이렇게 분비물이 나오길래 와 이거 뭐지? 그냥 감기 걸린 건가? 한쪽에서만. 네네네. 감기 걸린 건가? 나 없었던 뭐 알러지가 생겼나? 이랬거든요. 근데 머리까지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쪽 머리만 아픈 거예요. 이쪽만. 왼쪽 머리만. 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수업을 듣다가 네. 일단은 이렇게 부여잡고 수업을 들었죠. 휴지로 부여잡고. 근데도 걷잡을 수 없이 머리 두통은 심해지고 네. 눈물콧물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니 왜 자꾸 눈물 흘려? 슬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놀리는 그 분위기에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게 나 왜 자꾸 눈물 흘리지? 막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저도 아파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퇴를 했어요. 조퇴를 하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CT랑 뭐 이런 걸 찍어보니까 뇌인가 콩가 물이 차서 자꾸 눈물 콧물이 흘렀고 그래서 두통이 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었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입원하고 계속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더 오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이 남네요. 저는 지금 30대거든요. 30대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별님께서는 그때가 당시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 상황 자체가 웃겼어요. 너무 말이 안 되죠. 가만히 있는데 콧물이 줄줄 흐르니까 네. 머리까지 아프니까 그때서야 조금 한별님도 약간 걱정이 돼서 이제 조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나이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럽고 네, 그냥 맞아요. 마냥 웃기고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민주님? 저요? 네. 저는 제가 콧물 흘릴 때는 인지를 하죠. 나 지금 눈물이 나는구나. 네, 인지하죠, 보통. 나 올만한 상황이야. 그렇죠. 네, 보통은 근데 그때 다행히 크게 막 이렇게 막 수술까지 안 간 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그때 아셨나요, 혹시 이 상황을? 네, 아셨죠. 놀라셨을 것 같은데 눈물 콧물이 흐른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약간 성격이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성격이 아니라 그래? 일단 병원 한번 가봐라 이런 성격이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병원을 이렇게. 일단 이모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결과 말씀드리니까 그래 뭐 입원해야겠네. 이번 며칠 해보고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NF 상상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갑자기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모든 내가 아는 질병을 다 생각했을 것 같아. 이거 왜 이래? 혹시 이거 뭐 고장난 거 아니야? 아유, 오래 근데, 사시겠네요. 고장난 거 했을 것 같은데 한별님은 차분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약간 말량광이었어가지고 제가 말량광이요? 말량광, 말괄량이 아니에요? 맑은 눈의 광이. 지금 약간 당하신 것 같은데. 막눈광이 아니고 말괄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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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장난기가 많고 네. 그러셨나 봐요. 오. 그래서 막 당황하지도 않았고. 그때 그럼 선생님께서는 혹시 한마디 하시지 않았나요? 너 한별아 왜 그래? 눈물 괜찮니? 라고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수업 중에. 네. 그 제가 눈물 콧물 두통만 있었던 게 아니라 흐르는 동시에 이쪽 얼굴만 또 팅팅 부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보기에 좀 이상해 보여가지고 선생님께서 이거 안 된다. 한번 가봐라 했는데 네. 좀 말 안 듣고 괜찮아요. 뭐 괜찮아지겠죠 하다가 아파진 후에 이제 간 거죠. 우리 그 유튜브 제목을 뽑았어요. 네. 말량광이 김한별의 말량광이 노래 인생 이야기. 네, 말량광이 벼라. 말량광이 벼라. 말량광이 이거 네. 제목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와. 1위로 가볼까요? 와,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2위도. 자, 대망의 1위. 1위라고 뽑아주신 게 어떤 사연일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위는요. 네. 제가 4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제가 9살 때 그 여동생은 5살이었겠죠. 네. 주말이었어요. 네. 갑자기 집에 있는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을 찾았어요.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찾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원래 좀 별난 동생이어서 뭐 어디 밖에 나갔겠거니 해가지고 또 할머니랑 같이 동네를 뒤졌어요. 가볼 수 있는 그 나이 때 가볼 수 있는 곳을 다 뒤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모셔와가지고 다시 다 같이 파출소로 갔어요. 파출소 가서 상황 설명하고 이제 이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고 뭐 적더라고요. 다 같이 경찰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이게 다 같이 돌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집에 한 명은 누가 있어야지. 그렇죠. 다시 돌아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어리니까 집에 있었어요. 있는데 그 동생 사진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동생 사진을 막 매만지면서 어디 간 거야? 빨리 돌아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랑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막 혼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상황을 있었을까? 들어보니까 주말에 그 어린이집 친구랑 어린이집 친구 집에서 모이기로 했었대요. 같이 놀려고. 근데 그 약속을 어린이집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부모님들한테 말을 안 한 거죠. 안 말하고. 야, 대단한 친구들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어린이집이 또 그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산골짜기에 있어가지고 그 어린이집 옆에 그 친구 집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길을 5살짜리가 혼자 올라간 거예요. 와, 주말에? 네. 근데 그 길이 제가 올라가 봤는데 한 2시간은 걸리거든요. 2시간짜리 길을 그래가지고 5살 아이가 혼자서. 그 험한 길을 혼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지나가던 고등학생 언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부모님 안 계시냐, 어디 가는 길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업고 내려오는 길에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와, 이거 조금 일이 할만할 것 같아요. 네. 와, 저도 4살 차이 남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적은 없는데 만약 동생이 없어졌다. 그러면 엄청 나는 언니들이나 이제 오빠들이나 하여튼 첫째들은 그 동생을 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거든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형은 왜 이렇게 안 애틋할까요? 1살 차이라 그런가? 민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그 애틋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그때 한번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뭐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느낄 것 같아요. 왠지 그때는. 좀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때 한번 느낄 수 있지 완전 않을까. 남남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완전히 남남이 되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그때 동생은 되게 씩씩한 동생인데 가족들에게는 굉장한 네. 그 놀람을 선사했네요. 와 너무 어떤가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지금 어떤 어른으로 자라났나요? 이제 19살인데 지금도 말을 안 듣긴 해요. 근데 이제 그 5살 때보다는 생각이 좀 더 달아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그 제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을 안 듣진 않아가지고. 아니 그 19살인데 혹시 노래나 춤을 좋아하진 않습니까? 저랑 완전 반대. 인생. 어떤 성격인가요? 일단 노래도 음치박치고 그럴 수 동생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도 앞에 인정을 거는 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네네. 배울 생각도 없고 네네. 좋아하지도 않고 이건 안 되겠다. 노래랑 나랑 안 춤이 안 맞다. 네네네. 그럴 수 어떻게 있죠. 독특한가요 그러면? 저랑 진짜 아예 반대인 게 앉아서 글 쓰고 미술 뭐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막 글 쓰는 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데? 푹 빠져들어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군요. 네, 동생이. 맞아요. 혹시 나중에 저기 친구가 글 쓰는 걸로 뭐 돈을 벌고 싶다 하면 보내주십시오. 네, 지원 사업 계획서를 좀 써가지고. 근데 또 똑똑한 게 이거를 직업으로 삼으면 자기가 즐겨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딱 취미로만 하는 오. 애거든요. 그럼 우리 앨범 아트를 맡겨야겠네요. 와. 뭔가 되게 궁금해져요. 동생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도대체 엄마 아빠들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 너무 궁금하고 자기들끼리만의 뭔가 비밀 약속으로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사람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요? 사람을 그림을 잘 그리나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막 별로 그냥 취미로 가지면 그냥 다이소 좋을 것 레벨. 같다. 딱 다이소 레벨. 다이소 재료 가지고 다이소 딱 레벨. 하는. 알겠습니다. 오. 네, 그러면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밥이나 한잔. 네, 한별님 동생의 이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언니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네, 남겨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나이 때면 한별님도 어렸을 때거든요. 맞아요. 한별님도 거의 뭐 애기죠. 9살이면. 근데 5살 동생이 사라졌다. 와, 이거는 진짜 뒤집어졌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본인이 나가셨다거나. 네, 저 3살 때 네, 나갔었나요? 이사 온 첫날에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3살에 3살 때 갑자기 방황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대단하다. 갑자기 인생이 5살도 부질없더라고요. 와, 내가 이 집에서 내가 무엇인가 와. 난 출가를 해서 뭔가 나의 꿈을 찾아야겠다. 네, 그래서 와. 집에서 이제 30초 거리에 있는 밑에 있는 아파트에서 잡혔죠. 그때 만난 분이랑 돌아가실 때까지 친하게 지내다가 오. 네, 임종을 함께 했죠. 오, 또 그런 깊은 인연. 네, 이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출가를 해서 부모님의 이웃을 만들어드리고 이웃이 네, 네. 찾아주셨구나. 뭔가 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뭔가 이사를 왔으니까 이곳에 뭔가 우리의 이웃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집을 나갔죠. 민주님도 그렇고 한별님도 이웃분들이 다 아마 근처에 있었던 분들이 다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아기들을. 네. 항상.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죠. 요즘도 누가 혼자 돌아다니면 다 물어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너무 다르긴 해요. 세상이 스마트해져서 조금 막 다르긴 해.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CCTV. 그렇긴 하죠. 약간 방법이 달라졌어. 네네. 네, 방법이 달라지긴 했는데 저 항상 혼자 누가 아기가 있으면 눈이 가더라고요. 왜 있을까? 아니면 혹시 살짝 보기는 해요. 엄마가 옆에 있나 없나 보기는 하고 좀 이렇게 안심이 되면 저도 이제 갈 길을 가곤 하는데 와 5살, 3살 굉장히 어리네요. 저는 그냥 112에 신고하고 갈 것 같은데요. 저는 보고 너무 신고하지 않아도 될 일일 수도 있으니까 살짝 보다가 좀 이동하는 편이고. 그렇군요. 네, 저 남동생은 스스로 가출했어요. 예, 스스로 가출을. 남동생한테 허락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동생... 지금 남동생 나이가 꽤 됐어요. 예. 체면을 좀 이제 본인의 남동생.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가출했는데 친구가 고득이었었어요. 가출하자. 그 친구 허락 받으셨나요?
사출하자. 아, 그렇게 됐었던 일이 음. 있었는데 이렇게 걔는 고등학생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면. 그래도 사실 너무 걱정했어요. 고등학생 때지만 저도 똑같이 엄청 언니가 걱정했던 것처럼 저는 남동생이니까 누나가 온 동네를 다 다녔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자식 어디 있을까. 이제 학교를 안 간 거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안 왔다고 애가. 네. 그래가지고 다 온 동네를 그 밤이 될 때까지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동생이 고3인 거죠 지금. 네.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아니요. 그리고 우리 라디오 게스트로 한번. 공부는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네, 열심히 재밌게 살아가고 저는 있으면 공부 안 하는 사람 더 충분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혹시나 뭐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하면 네. 뭐라도 할 수 있으니 네. 우리 BCY로 한번. 네, 저는 한글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살려면 한글 읽고 저 한글 계산만 요즘 하면 한글이 돼요.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말랑광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좀 헷갈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 정도는 네. 헷갈려도 돼요. 네. 그냥 물건 사고 계산만 하면 되죠. 뭐. 그 정도면 문제 없어요. 계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네. 넘어가죠. 네. 네. 와, 이렇게 한별님의 인생에 기억에 남는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인생 3컷을 들어보고 다음으로 이제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번엔 또 3위부터. 오, 예. 이것도 전 애인 3위를 이야기를 전 애인한테 전 허락을 애인? 받으셨나요? 받진 않았지만. 네. 지금 받으시죠. 전화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어머. 전화번호가 있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오. 있으신가요? 없죠. 다행입니다. 그럼 없죠. 혹시 현 애인은 있으신? 있죠. 네, 아. 있죠. 현 애인의 허락을. 현 애인의 허락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성격이신가요? 네.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연애할 때 등산을 가셨군요. 예.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약간 겨울에서 네. 봄으로 넘어갈 때쯤 등산을 1, 2월쯤. 네네 등산을 갔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되게 잘 올라갔어요. 네. 표지 팻말도 보면서 네. 여기로 가면 된대 네. 이러면서 막 잘 열심히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갈 때쯤 되니까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 올라왔을 때처럼 표지 팻말 보면서 같이 잘 내려가 보자 하고 갔는데 막다른 길이 펼쳐진 거예요. 제 눈앞에. 올 때는 잘 보였는데 내려갈 때는 표지판이 보이지 않고 표지판이 보였어요. 그대로 가도 길이었고. 네. 왔던 길이랑 어떻게 다른 하죠? 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일단 핸드폰을 켜가지고 지도를 봤어요. 그 내 위치 찍혀 있는 데를 보면서 가면 되니까. 근데 저 지도를 그때 당시에는 잘 볼 줄 몰랐어가지고 이제 그때 남자친구한테 맡기고 이제 가자는 길로 이렇게 쫄랑쫄랑 내려갔는데 네네. 그냥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져 있는 그 낭떠러지가 눈앞에 사람이 펼쳐진 간 거예요. 것 같지 않은 길. 예전에는 길이 뚫려 있었는데 지금은 막힌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밟으면 바로 밟혀지는데 미끄러지는 네. 그런 낙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왔던 길을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길도 되게 돌계단처럼 험한 길이었어서 네. 내려가서 어쩌겠노 이렇게 하고 막 그 등산 스틱을 짚으면서 네. 이제 낭떠러지는 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서 갔거든요. 내려가니까 또 시냇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못 건너가고 시냇물을 건너야 갈 수 있는. 시냇물도 건너고 시냇물 건너니까 담이 이렇게 그 담을 넘어야지 진짜 우리가 그 목적지로 찍은 그 장소가 나오는. 담도 넘고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몇 살 때죠? 21살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이별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네. 이때 남자친구가 좀 주도적으로 네. 표 하고 길을 잘 찾아갔다면 네 어떻게 좀
네, 우와. 안타까운 오. 이별이었네요. 남자친구분 듣고 계신다면 오. 등산을 가보고 어. 데려가길. 어. 네. 자주 다니지 않던 처음 가본 등산길이었나요, 혹시? 네. 아. 연인이 21살 때 등산을 왜 갈까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오. 저는 집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어. 아,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었어가지고 그런 거 맞춰주는 게 좀 힘들진 않았나요? 네. 그냥 같이 뭐 하자 음. 이러면 그냥 흔쾌히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네. 오. 음. 와, 근데 산을 같이 가는 건 사실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올 때, 안 돼요. 지금 현 남친이 있기 때문에 즐거우면 안 됩니다. 아, 재민님 그런가요? 지금 멘탈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아가야지 과거에 이런 자본들을 네, 만들면 네. 안 돼. 너무 즐거우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것만 신경 안 쓰는 거지. 즐거운 거는 예. 또 허락 맡아야 됩니다. 예, 등산을 갔다가 내려올 때 아, 괴로웠겠다. 전환을 어. 당할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할 그 사실 별로네요, 남자가. 아유, 정말. 맞아요. 아니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렇게 강도 건너고 담도 넘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도착하고 했을 때 그때 심정이 궁금해요. 어떤 느낌이셨을지. 전 솔직히 약간 운명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살아 돌아가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반면 조금은 걱정이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떨어지면은 다치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이게 좀 따뜻한 여름이거나 그런 날씨가 아니고 또 봄이 넘어가는 날씨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겁이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니까 사실 산에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막 해가 지고 있던 상황이었나요? 하산할 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되게 아니고? 일찍 출발했어가지고. 다행히도 일찍 출발하셔서 아마 이게 좀 어둡거나 그랬으면 더 겁이 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와 이거는 네, 그래서 잊지 못하는 그 극복의 순간으로 뽑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머리에도 남으면서 와 이거는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였던 순간을 또 잘 넘기셔서 극복의 순간으로 뽑아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로도 등산하신 적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게 약간의 이별의 원인이 맞았어요. 그 원인도 되고 트라우마도 살짝 된 것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등산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전국에서 우리 방송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네. 한마디 하자면 네. 등산은 하등 몸에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왜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릎이라는 게요. 예. 등산을 하게끔 설계가 돼 있지 않아요. 과거의 인류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걸었으니까. 근데 평지를 걷는 게 좋지. 이렇게 굴곡진 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장시간 하면은 무조건 손상이 갑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등산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전문 등산인이시죠. 거의 반 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코스로 등산을 고르시는 거는 민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올라갈 때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괜찮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괜찮진 않아요. 발목에 데미지를 흡수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이게 무릎에 그쵸. 무리가 가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뭐 몇십 년 동안 가는 게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데이트 가는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몇십 년이 나아요. 몇십 년이 나아요? 하루 가는 게 위험합니다. 하루 가는 네. 안 하다가 준비가 안 된 안 된 상태. 상태에서 몸이 그거는 맞는 거. 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덕길을 가고 갈매길을 가고 이런 과정을 이후에 그 등산을 가고 이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갔을 때 보통 많이 다칩니다. 이제 만약에 등산을 가게 되면 낮은 데부터 한번 가보고 가길 그쵸. 추천한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위험하다기보다는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는 게 위험한 거죠. 맞아요. 올라가는데 체력을 소모를 했는데 내려올 때는 그 힘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동안에 지쳐있는 상태로 내려오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냥 오르막길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등산 얘기하니까 저도 전문 등산화를 안 신고 한라산을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한라산을요? 네. 이게 바로 이 말씀하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질병이죠. 예. 네. 이게 좀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네. 하여튼 저희가 등산은 다음에 또 만나나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아. 또 한별님이 안 계시겠지만은 또 다른 한별님은 시간을 안 계셔도 통해서 한라산은 있으니까요. 네. 갑자기 그렇게 되나요? 네. 묘하간 기억에 남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저도? 2위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네 2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2위는 제가 초등학생 3학년 때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잖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 배워보고. 그래서 네. 이제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배우려고 오. 수영 강의를 한번 등록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야심차게 뭐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그 체육센터 차량을 타고 네. 가서 옷 갈아입고 수업을 네. 딱 듣는데 네. 이제 수영이다 보니까 물속에서 그쵸. 호흡하는 그런 걸 배우잖아요. 와,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야심차게 챙겨서 갔는데 너무 제가 안 맞아. 그때는 되게 겁이 많았어가지고 뭐 하나 시도해보려면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었거든요. 큰 용기를 가지고 가셨을 것 같은데. 진짜 마음 먹고 큰 용기를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이 앞에서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호흡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공기를 내뺀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들어가는 것조차 시도를 못 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들어가서 하면서 공기방을 뻥뻥뻥뻥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 혼자 안 들어오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1대1로 이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더 부담스러웠어요. 더 부담스럽고 막 무섭고 그 강사님도 막 무섭게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진짜 그 수업 딱 한 번 듣고 이제 그 강의를 끊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게 있었거든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큰 공포로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끊어줬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시간에 그 집에 있으면 왜 안 갔냐 뭐라 할 게 뻔하니까 일단 짐을 다 챙겼어요. 짐을 다 챙기고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보자. 차량은 놓쳤으니까 체육센터까지만이라도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 길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근데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땡볕 아래 제가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무슨 정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쉬고 또 가보자 하고 막 걸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땡볕 아래에서 그 초등학교 2학년이 3학년 10살 되는 와 소름이 돋았어요. 약간 어디서 소름이 돋았냐면 한별님의 동생이 왜 같이 그렇게 했었는지 난 바로 알아버렸어. 듣자마자 아까 들었던 얘기인데 왜냐면 셔틀버스를 놓쳤으면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안 가고 그냥 놀고 어디서 막 이렇게 가까운 데서 했을 수도 있는데 1시간 거리? 네, 1시간 반 거리. 반거리를 걸어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다 한별님의 그 가족에 이게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 5살 동생이 씩씩하게 갔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또 한별님에게 동생의 그 사건과 이 사건이 한별님의 인생의 극복의 순간과 베스트 장면에 있지 않나. 와 이거 소름 이 집은 끼치게. 전체적으로 자신과 많이 싸우네요. 소름 끼치게 이게 시비를 많이 거나 봐요.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그러네요. 네. 한편으로는 좀 씩씩한 면이 있지 않나. 한별님과 동생분이 아이들이라면 사실 겁먹어서 막 어떡해 막 하고 막 나 놓쳤어 엄마 안 갈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말씀을 안 하시고 갔나요 엄마한테? 저는 혼나는 게 그 안 갔다는 사실에 혼나는 게 무서워서 일단 갔어요. 일단 한 번도 걸어는 안 가본 길을 가셨을 것 같은데 겁나진 않으셨나요 그때? 차도 많고 아직 10살이면 어린데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 동네가 되게 뻔한 동네여가지고 뻔한 동네. 안 가본 길이었어도 일단 지나쳐 온 길이었어서
평소에 이렇게 셔틀을 타고 가면서 보던 네. 길을 네. 와 씩씩하고 이렇게 담대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별님. 와 그래서 그때 아마 엄청 10살한테는 이게 엄청 길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그 맞아요. 순간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잊지 못하는 게 아닐까. 쓰러지진 않으셨어요? 더운데 괜찮으셨어요? 이게 또 쌓이더라고요, 경험이. 한 번 더 있었나요, 그런 게? 아니, 이게 한 달 정도 그게 강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듣고 안 갔으니까 그 남은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남은 횟수 동안 저는 계속 걸었죠. 계속 걷고 이러다 보니까 수업은 안 들어간 건가요? 수업은 안 안 가고 그냥 계속 엄마한테 말은 안 하고 계속 그냥 그냥 야. 물이랑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와, 엄마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사실을? 아직 모르실 거예요. 아직 모르냐. 네. 이 의지력이 대단하시다, 한별님. 이 들키지 않고 일단은 그래도 가본다. 네. 너무 올바르다 해야 되나요? 막 장난치고 막 딴짓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코 갔네요. 결코 가버렸어. 가긴 갔죠. 센터를. 너무 대단하시다. 일단 돈 냈으니까 센터까진 간다. 너무 한별님만의 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민주님? 네? 안 들으셨나요, 뭐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저는 들리는데 뭐 1시간 반을 걸었구나. 수영을 했구나. 네. 수영은 안 하셨대요. 수영을 등록을. 등록만 하고 네. 센터까지 걸어만 가셨대요. 네. 올 때는 타고 오셨나요? 그래서 뭐 약간 뭔가 이해가 안 갔죠.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해는 네. 안 갔지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의지력을 발견해서 정말 덕분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오늘 한 대단하잖아요. 5cm 정도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대단하잖아요. 1시간 반에 네.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갔다는 거는 저는 지금 버린 수강료가 아까운데 아, 1시간 반에 어, 저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미 겁이 나서 절대 할 생각은 없었단 말이죠. 맞아요. 어린 시절에 한별님은. 근데 어쨌든 엄마의 약속을 위해서 센터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너무 대견하고 의지력을 높이 사고 네. 10살의 한별님에게 박수 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아유, 너무 좋게 진짜. 봐주시는. 저는 대단한 것 같거든요. 왜? 저는 인경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요. 지금 본명이 나왔는데 네. 경의를 표하다 보니 제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님은 다른 생각이신가? 그냥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와 저는 놀라움을 다른 생각을 발견했기 뭘 어떻게 하죠? 뭔가 걸으면서 아유 잘 알겠습니다. 이때 끈기 같은 게 네. 계속 뭔가 힘든 게 뭔가 견뎌야 되는 거 싫은데 뭔가 견뎌야 되는 순간에도 계속 이런 게 발휘가 됐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발휘가 된 것 같아요. 발휘가 돼야 할 것만 같습니다. 네. 네. 발휘가 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몰랐는데. 약간 제리님의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그랬었나 싶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강요하고 강요는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야 해. 네, 아니 3위로 3위는 또 어떤 칭찬들이 넘어가볼까요? 나올지. 네. 네. 자, 3위. 1위 아닌가요 이게? 3위부터 해가지고 1위네요. 네. 1위인가요? 예. 지금 맞 3위, 2위 그러네요. 했으니까 1위입니다. 예, 1위. 네. 그러네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1위는 네. 제가 이제 23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21살 때 대학교 2학년이 돼서 약간 인생 권태기 비슷한 게 좀 왔었어요. 좀 삶이 되게 힘들고 지루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1학년 때는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세상 밖을 딱 나왔으니까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아서 그냥 철없이 놀기 바빴는데 이제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전공 과목들이 간호학과이다 보니까 전공 과목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삶을 막 살아온 것도 아니지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 말인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이긴 한데 내가 상상하던 장면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고. 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오. 네, 정말 지금 같이 학교 다니는 동기들이 아니었으면 학교도 안 나갔을 거고 아마 휴학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들 덕분에 꾸역꾸역 이게 등교를 했는데 간호학과가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순간에. 없더라고요. 제가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간호학과만 보고 고등학생 그 생활을 달려왔는데 도망치려니까 그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떳떳하게 이거 다른 거 할래요 라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시험 기간에 공부하면서 솔직히 공부도 잘 안 됐죠. 하기 싫은데. 마음이 안 가니까. 네. 근데 일단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혼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대학교 커뮤니티에 동아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버스킹 동아리를 지원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사실 중학생 때까지 가수의 꿈을 좀 키워오면서 네. 오디션을 좀 보러 다녔었거든요. 오디션을. 소속사 우와. 부산에서 이제 개최되는 그런 소속사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그 정도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정말요? 이제 버스킹 동아리가 생겼다라는 글을 보고 와 이거다 싶었던 거죠. 막 숨통이 트여가지고 신나서 찾았다. 친구랑 같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제가 편도염이 좀 자주 찾아왔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이 나름 인생의 권태기를 좀 극복하게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와, 또 발견했어요. 또 뭘 발견했냐면 한별님이 지금 앞에 이제 웃음 제조기 됐어요. 좋아요. 앞에 뭘 발견했냐면 앞에 많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한별님이 방금 그 대학 시절에 이런 간호학과에 들어와서 내가 원했지만 막상 이제 또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순간에 들어서 인생 권태기까지 생각하셨다가 이 노래라는 그런 돌파구, 이 숨구멍, 트이는 구멍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얼굴에 꽃이 피시는 거예요. 정말로. 앞에도 약간 조금 드문 웃음이 있었지만 그만큼 감정이 그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방금 보면서 아 진짜로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구나. 진짜 다행이다. 좋아하시는 거 찾아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한별님의 좀 음악 그 노래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다.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한번 그 살짝 저희가 들어봐도 될란지 그 무반주 뭐 한 소절 그런 거 가능한가요 혹시? 내 인생 띵곡이라던가. 괜찮을까요? 인생 띵곡. 뭐 애국가라도 괜찮습니다. 애국가는 제가 안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은 너무 부담되시면은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생각을 딱히 못 해봤는데 네. 어떤 걸 하죠? 요즘에 좀 많이 들리는 노래가 있을까요? 요즘에요? 네. 저 친구가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아파트 이런 노래 그걸 여기서 괜찮으신가요? 무반주로요. 예, 할 수 있죠. 책상이라도 두들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후렴구도 뭐 아무거나 뭐 그러면 예. 오늘 인생 얘기니까 정인님의 오르막길. 나 그거 생각했는데. 와, 오르막길을 네. 무반주로 어디서부터 불러야 될까요? 후렴구 부르면 되겠죠. 후렴구가 어디죠? 아시나요, 민주님? 오르막길 후렴구부터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한 걸음부터 하면 되겠네요. 가사를 혹시 네, 지원입니다. 가사를 감사합니다. 한 걸음부터. 좀 뒤로 와서 갑자기 프리코러스부터 요청을 부르겠습니다. 드려가지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흔쾌히 또 부르겠습니다. 네. 셋, 둘,
시작.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말씀하시는 거랑 또 다른 목소리를 가지신 것 같아요. 노래 부르실 때. 오, 이렇게 중저음 보이스일 줄 알았는데 네. 또 높게 또 이렇게 이쁘게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되게 반전의 매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민주님? 저는 뭐 말할 때랑 노래 부를 때랑 목소리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듣기 좋았다. 그렇구나. 무한하신가요?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감상평이 틀릴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예,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흔쾌히 갑자기 요청 드렸는데 좋은 노래로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한별님.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 떨림으로 부르시는 그게 느껴졌어요. 떨리시지만 또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하실 때 느낌이 전달이 돼서 이게 이렇게 차분해지면서도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가장 즐거울 수 있다. 뭐 빛이 난다 이런 거를 조금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모든 거를 항상 맨날 그러고 살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민주님? 저도 와 오늘 많이 질문이 오네요. 저 지금 네. 약간 반쯤 넋을 내놓고 있었는데 예. 뭐 새해부터 이렇게 딱 정신 차리셔야죠, 민주님. 정신 예.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떠셨어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네, 앞으로 인생의 오르막은 등산만 아니라면 네. 오를만 하다. 역시 네. 민주님이 깔끔하게 또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러면 그 이후로 노래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혹시 막 노래로 이렇게 이전에 꿈이었던 가수 활동 이쪽으로 또 생각해 보시고 있는 게 있으신지? 네. 그 꿈을 아직 버리진 않아서 오.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응원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난 이제 안 돼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아직 좋아하고 나는 이거 계속 해볼 거야 라는 마음이 물론 배우고 계신 뭐 간호 공부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신 게 너무 저는 사실 약간 포기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이런 게. 근데 갖고 계시다는 거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꿈 있으세요, 민주님? 저는 꿈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꾸는 꿈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꿈꾸는 자들을 도와주는, 네. 그게 저의 서포트해주는 꿈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댄스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뭐 결이 다르긴 하지만 살짝 또 이런 거는 약간 이 정도 되면 아예 포기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뭐 댄스부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게 계시고 네. 노래도 하시는 게 계시고 계속 해가시는 부분을 보고 저만의 방법으로 또 뭐 어디 무대를 서거나 그런 게 아니라도 나도 다시 해볼까? 나 계속 좋아하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뭔가 좀 내가 몸이 아프다 좀 체력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뭐 나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나도 조금 더 이거를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포기를 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별님 보면서. 그래서 한별님이
뭐 어느 순간에 뭐 어떤 방법으로 됐든 그 한별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시는 순간에 저도 함께 듣고 응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보시기를. 네. 와. 제리님도 네, 네. 오늘이 제일 빠르니까요. 어, 말씀하지 예. 마시고 예, 예. 진짜로 네. 야, 정말요. 무대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와, 사인이라도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인이 사인을 만드셔야죠. 한별님. 아니요, 본인이 댄스 가수 하실 거니까. 댄스가. 네, 여기까지 이제 네, 한별님의 알겠습니다. 극복에 예. 대한 얘기도 나눠보았는데요. 네네. 이제 한별님에게 행운을 드리는 시간. 네.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서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인데요. 혹시 뭐 조언을 받고 싶은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호과에 지금 공부를 하면서 계속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간호과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노래 부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간호과에 좀 이제 손을 떼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네. 1년이 남았나요? 네, 1년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성적 관리는 나중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하나 뽑겠습니다. 하나요? 네, 일단 하나 먼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 느낌표가 없는 노가 나왔고요. 시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년 후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세 장의 카드를 뽑겠습니다. 3장. 이게 사람 진로와 관련된 고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랜만에 보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과거에 본인이 어떤 건강에 있어서 조금 타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오, 네. 네,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치료를 받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어느 정도 생겨서 그 간호과에 대한 꿈을 꿨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는 이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간호사가 안 맞다고 느끼는 것을 두렵지 않게 내가 어떤 내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주변에도 지금 내가 간호과를 다니는 게 내 의지가 아니다. 이것은 뭔가의 강요에 의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미래에는 스스로를 믿으라고 합니다. 간호과를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간호과를 어떤 선택했다는 게 나를 못 믿어서 차선책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원래는 진지하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차선책을 나를 못 믿다 보니까 이 제일 만만한 걸 고른 게 간호과예요. 근데 가보면 음악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 않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만화의 어떤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이 도망쳐서 고른 직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간호과는 안 맞다. 노가 나왔거든요. 여긴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간호과를 나온다는 것이 도움이 되려면 우선 한별님에게 간호과라는 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간호사라는 것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려면 어쨌든 본인이 간호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졸업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맞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태라면 졸업은 할 수 있을지언정 간호사가 되긴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졸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본인의 전공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어떤 배움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뭐 제가 이제 점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3학년에서 4학년을 넘어갈 때 보통 본인처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퇴하는 경우가 덜어 있나요? 네. 많죠. 네, 꽤 예.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호과라는 게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갈 때 가장 명확해집니다. 그 전에는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뭐 별걸 배우지 않아요. 뭐 생물학이라던가 뭐 그런 재밌는 실습들, 뭐 흥미 위주의 그런 수업들 하다가 이제 실습 나가는 게 3, 4학년 때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네네. 가보면 느낍니다. 아 이건 아니다. 맞아요. 2학년 때까지는 실습 같은 걸 안 해보기 때문에 그냥 뭐 한다고 해도 뭐 사실 실제 현장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재밌습니다. 음. 그냥 뭐 간호사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역할 노래하는. 3학년에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부터가 공기가 다릅니다. 네. 해보셨나요? 아 저는 직감적, 간접, 아니요 저는 이제 의학 계열의 지인. 거기도 하고 병원을 하도 많이 가봐가지고 전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 간호 실습하는 분들을 많이 뵀죠. 표정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그 썩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와, 이게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즐거워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죠. 네, 이 압박감과 힘듦 속에서도 나는 간호사가 돼야겠다. 근데 그 정도의 내 의지가 없으면 이거는 성공을 절대 못하는 직업입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실습을 해봤는데 아니다 싶었다면 지금 그만두는 것도 본인의 인생에 큰 위험이 될 겁니다. 저는 대학을 2번 그만두고 지금 졸업을 겨우 했지 않습니까? 삶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을 다시 가기에도 절대 늦지 않은 나이라는 점. 네, 내가 30에 가가지고 32살에 졸업을 하게 생겼으니까 네.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 언제든지 갈 수 있죠.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쵸.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제가 요즘 보니까 사람인 취업란에 보니까 학력이나 이런 걸 보긴 봐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학력 따는 것만을 생각하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돼요. 그쵸. 그냥 사이버 대학교 같은 곳에 가가지고 뭐 학력을 따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학력을 딴다고 보면 이제 4년제를 갖춘다고 보면 한별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4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과로 바꾸는 경우에. 근데 그거를 이제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한다면 지금 들었던 간호학과 계열의 어떤 의료 계열의 수업이 접목되는 것들을 추천받아서 좀 저렴하고 간단하게 졸업장을 딸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면 또 4년을 다녀야 된다는 건데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으로부터 4년이 지나잖아요. 대학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학점으로 대체되고 있고 고교 학점제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쯤이면 대학교 가는 애들과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격차가 크지 않아져요. 그건 전문직의 격차로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인문사회 계열은 거의 다 뭐 망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학과 통폐합도 많이 진행이 됐고 실제로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과가 없어졌습니다. 네. 전문 계열이 아닌 이상 대학교까지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수련이 필요 없는 그 이유들은 너무나 많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 교육 체계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대학이라는 게 뭐 원래 90년대 때는 이제 사람이 붐벼가지고 막 확장하고 무리하게 확장이 됐지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없어서 난리인데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대학이 너무 유행했다는 거죠. 탕후루처럼. 네. 그냥 같은 원리입니다. 돈이 되니까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한별님이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고민인 것 같고 나 자신과 명확하게 소통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 무엇을 하든 그 고통은 있을 거고 힘들 겁니다. 햄스터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나는 할 수 있다를 계속 새기다 보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10년만 머무르면 밥 먹는 건 문제가 없어집니다. 네. 이거는 뭐 그까지 살아남았다는 게 증거니까요. 네, 그거를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어떤 소감이 있으신가요? 들어보고.
좀 갈팡질팡했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믿음. 어. 진짜 벌써부터 제 자신을 믿어야 되겠다. 갈팡질팡했던 이유가 뭐예요? 뭔가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간호학과의 그 끈을. 뭔가 이걸 놓으면 진짜 뭔가 아무것도 없어질 것 같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네. 내가 간호학과가 아니면 김한별은 뭐지? 네. 뭘 두려웠던 위해서 거죠. 네.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해왔나.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한별 양이 간호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를 갈고 노력을 했나요? 합격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합격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내가 그렇게 그다지 인생을 걸고 도전한 게 아닌데 이 끈을 못 놓는다면 내가 너무 나를 낮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간 거면 끈을 못 놓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나이 또래 친구들이 진로 고민을 한다면 그냥 등 떠밀려서 가게 된 건데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적당한 조건만 갖추면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근데 그마저도 안 돼도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쓰레기통이 어딘지 있는데도 뻔히 있는데도 다른 데 쓰레기를 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게 한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규칙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교를 다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대학교는 누구나 와도 환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호사라는 끈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더 다른 무기, 대체 불가능한 김한별이 되는 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직업이나 뭐 어떤 배경 그런 것으로 나라는 인간을 대처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제 직업이나 제 그 뭐 어떤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그냥 저는 배준호라고 하는 이름 석자 가지고 제 주변 지인들이 준호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준호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라면 이럴 것 같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어떤 대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연하게 제가 제 인생이 지금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40대가 되면 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제 세상이 제 때를 못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별 양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보통은 남들보다 좀 더 지능이 높고 똑똑한 분들이 그런 경험을 오히려 일찍 합니다. 한별 양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남들보다 좀 똘똘하고 우리 게스트 분들을 항상 많이 겪잖아요. 네. PD님이 보자마자 이 친구 참 남다르다. 참 좋은 친구인 것 같다. 똘똘하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뭔가 자신감을 가지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되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칭찬 마켓 시간이 되버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카드를 듣고 나서 확신을 더 가지시게 된 건가요? 네. 마음에. 네. 확신을 좀 더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 표정이 더 네, 너무 편해요. 제가 봤을 때 자퇴해서 지금 넣으러 갈 건데. 이제 3학년, 4학년? 이제 네. 4학년 사- 이제 학년이 집에 있는 되시는. 교과서 집에 가서 일단 불태우고 이제 실습만 남은 상황인가요? 아니요. 4학년 수업과 실습. 네네, 같이 네.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선택의 기로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간호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를 보고 제가 대학 시절에도 잠시 조교 생활을 잠시 했었는데 그때 또 간호과 조교님을 통해서 네. 간호학과 학생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또 실습을 나가는지 그 이후에 선택하는 삶 이런 것들을 짧게나마 엿보는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한별님을 보니까 이제 4학년을 올라가시는 시기라고 하니 진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재밌고 난 이건데라고 하는 마음은 알아냈어. 근데 맞아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여기에서 1년만 하면 시험만 치면 자격증도 따지는데 맞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또 이 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시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뭐 어떤 선택을 하던 한별님의 선택이시고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아 그래 뭐 자격증은 따놓고 보자 라든 아니야 나는 이제 와 홀가분해졌어 라든지 뭐 마음의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왜냐면 이게 돈이 또 들어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한별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찾아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너무 전문가스럽게 이렇게 또 말씀을 잘해주셔서 나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그럴 저도 수 네, 있겠다. 대학에만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자퇴했지, 뭐 4학년 2학기 남기고 자퇴했지, 끝까지 가고 자퇴한 건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고 2년제를 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경제적인 걸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나가 떨어져요. 훨씬 어렵거든요. 그거는 사람의 멘탈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네. 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항상. 맞습니다. 어떤 순간에 네. 나는 이런 것 같아. 나는 이래도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아니야, 나는 이런 거는 죽어도 싫어.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사회생활 사실 할 때. 뭐 우리나라가 뭘 골라도 굶어 죽기는 힘듭니다. 네. 맞아요. 어떤 것이 중요한가는 찾을 만한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선진국 10위 안에 들기 때문에 네. 네. 아무리 어려워도 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그러면 거. 네, 이제 한별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은 항상 서로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칭찬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말을 많이 했으니까 네, 한별님께 칭찬 마켓 시간은 이제 서로 칭찬을 막 각각 해주는 저희에게 시간이에요. 칭찬을, 네. 좋아요. 제가 네. MBTI가 F랑 T가 반반이거든요. 근데 FT 아일랜드. 네. 갑자기 FT 아일랜드가 죄송합니다. 아니 제 시대가 눈을 FT 못 마주치겠네. 아일랜드를 보고 자란 세대라 네. 갑자기 죄송해요. 근데 네. 제리님이 너무 이렇게 옆에서 반응도 되게 잘해주시고 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예.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제가 좀 더 말을 수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럼 제가 한번 민주님께 칭찬. 저에게 먼저 칭찬을 해주십시오. 네. 민주님은 이제 T적인 시선으로 네. 약간 객관적인 설명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까지 이렇게 다 해주셔서 좀 편했습니다. 제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칭찬이네요. 욕인가요? 아니요, 칭찬. T라고 뭐라는 거 아니요. 아닌가요? 칭찬이죠.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알죠. 네, 아니, 워낙 친하니까. 예. 또,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찌그려봤습니다. 네. 네. 저 그럼 제가 먼저 이제 한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사실 자리가 바뀐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긴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이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긴장을 하나도 안 하시네라고 느껴가지고, 그 한별님의 굉장히 큰 장점을 저는 본 것 같거든요. 감정 조절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컨트롤 능력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거를 잘하시는 덕분에 상대방이 편하게 느꼈다. 제가 이렇게 DJ로 나온 게 아니라 게스트로 나온 마냥 그만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있으시니까 저도 막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하러 온 건지 뭐 놀러 온 건지 모르겠을 만큼 편안함을 느껴가지고 그 본인의 컨트롤 잘 하시는 부분이 상대방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강점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외모적인 부분도 편안하게 표정을 해주시는 게 상대방을 배려해주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긴장하신 거 전혀 안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차분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배려심이 좀 있으신 게 아닐까. 배려심이 굉장히 깊게 있으신 분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느껴가지고
굉장히 좀 단단하신 한별님이 오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단단하신 한별님. 네. 배려심 깊고 단단하시고. 단별. 네, 단별님. 네, 민주님. 저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가 만약에 딸을 낳는다면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오.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은 칭찬. 좋은 것 같아요. 보기 드문 그 20대 친구들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버스킹 동아리 그 수많은 그 가입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회사로 넘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항상 그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 봤을 때 저 친구는 나중에 나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겠다 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너는 빨리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참 미래가 기대가 되는 네, 언젠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한별님의 노래를 듣고 막 할 날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야 우리 쟤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얘기 나눠봤던 사이야. 사우나는 안 가고 성별이 한별님, 다르니까 한별님 전 남친이랑 알고 있다 나. 또 등산도 이렇게. 가고 네, 너무 편안하게 오히려 마치 진짜 제가 게스트로 온 것 마냥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네. 한별님께 감사의 인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오늘 한별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우산 40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시작할 때보다 표정이 밝아지죠. 네, 많이 밝았어요. 네, 너무 시작할 편해져가지고. 지금 턱이 좀 아파 보여요. 와, 너무 편해 보이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긴장을 하셨구나. 이제야 느껴져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네. 또 우리 그날에 어울리는 명언으로 마무리를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명언을 하나 찾아봤는데 네.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면서 꾸는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지만 이루고 싶은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진답니다. 오. 네. 과연 자신의 꿈이 자면서 꾸는 꿈에 가까운지 이루고 싶은 꿈에 가까운지 고민하면 답은 나올 것이라 네. 생각을 합니다. 더 밝아지셨어, 지금. 네. 와, 와. 네. 팩트니까요. 네. 정말 오늘 한별님께 좀 와닿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네.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네.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